잠복기가 짧고 그러다 보니 약 효과가 굉장히 적다. 치고 나서 바로 전일 거밖에 안 된다. 오늘 치는 거는 예를 오늘 쳤으면요 앞으로 4, 5일간은 계속 대발생한다. 그 약 효과 없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오늘 친 거는 4, 5일 후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병이 플러스 효과 없다는 거는 그래 없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보시면 효과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실험을 통해서 작년에 한 몇 년 전에 역병이 왜 안 떨어지냐를 실험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실험할 때 알고 실험할까요? 모르고 실험할까요? 알고 실험해요. 실험 계획할 때 이미 알고 있어요. 대충 우리가 효과 있을 것이다 없을 거라. 근데 어떤 분들은 몰라서 실험한다고 하는데 알고 하고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 중 하나. 어떤 거나 실험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발견이거나. 새로운 발견일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잘못 밖에서 봤을 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오해하는 게 하나가 모르는 사실을 실험할 거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관찰한 그리고 현재를 관찰한 결과 잠복기는 오일이라고 알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봤을 때 그러면은 다른 놈들은 보통 잠복기가 14일, 20일인데 일주일 안에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실험 결과를 보면은 그 역병균은 잠복기가 5일이니까 아마도 하루 내지 이틀 안에 약이 효과가 있을 거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했는데 거의 일치한 결과가 나왔죠. 이거 증명했다. 내가 추론을 증명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완전하게 새로운 사실 갖다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실험을 통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새로운 추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병 약은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인피니티, 이카초, 뭐 캐스팅 다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인샤인염은 웬만하면 제가 풀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인산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뿌리역병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수경재배에서만 발생을 해요. 토경에서는 거의 발생 안 해요. 이거는 지금 뿌리에 제가 여기 뒤에 있나? 뿌리 배지를 안 만들었는데 배지 사진을 안 그렸는데 이 배지가 바닥에 물주가 생겼을 때 오는 병이거든요. 뿌리역병. 그러니까 뿌리에서만 역병이 발생하고 잎에는 멀쩡해요. 뿌리역병 같은 경우는 배구를 잘못 들었을 때 나타나는 병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이마역병은 준 이름이 이 인페스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파이토프토라, 인페스턴트. 파이토프토라가 식물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어로. 파이토가 식물이고 페스토라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들어가고 뒤에 보시게 되면은 파이토프토라 뭐라고 했어요? 캡사이시죠. 네. 이거 고추를 파괴하는 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토마토에는 안 오죠. 그래서 근데 뿌리역병이 오는 경우가 그 뭐죠? 배지에 물이 고일 때 이것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전형은 제가 말씀드린 수경재배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수경재배에서 배구가 잘못됐을 때 발생할 수가 있다. 생각보다 이것들도 피해가 심해갖고 그러니까 잘못 들었으면 한 개만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대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파이토프로 이 역병균의 특징들이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순식간에 작물들을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피해가 좀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잔혹병을 볼게요. 잔혹병은 왜 얘들 붙어놨을까요? 잔혹병의 특징이 뭘까? 얘도 바로 역병균이다. 역병균과 아주 유사한 조류계통이고요. 역병균하고 서로 형제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 잔혹병은 어렸을 때 걸려도 걸렸을 때 걸려요? 어렸을 때 걸리죠. 그러면은 잔혹병은 왜 어렸을 때 걸릴까요? 똑같아요. 조직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조직이 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입마른 역병에 비해서 조직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식하고 한 달 있다가 잔혹병 걸렸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 잔혹병이 옛날에 걸린 게 지금 발견된 거겠지. 그럴 리는 없어요. 정식 초기에만 한 열흘에도 보름 정도만 관리 잘 하시면은 잔혹병은 알아요. 그다음부터는. 나중에 거는 그때 걸린 것이 나중에 발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잔혹병은 특징이 이제 어린 묘의 지제부에 주로 침투하고요. 그다음 이제 수분 과다할 때 발생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줄기에 침투한다. 올해 같은 경우 침투하기 쉽겠죠. 왜요? 조직이 묘가
부드러운 식이죠. 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침투하기 쉬운 조건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식구를 크게 만들어라. 정식구를 붙여가면 비닐이 닿으면요 볼로 또 침투를 해요. 뭐 이마린 합병을 우리가 이제 지금 등록된 예자가 이거 만들 자료 만들 때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프리에인 등록되어 있대요. 근데 프리에인이나 이마린 합병들 다 푸시면 됩니다. 프리에인도 이마린 합병의 효과가 있거든요. 과습하지 않게 하고 정식구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식 초기에 배제를 말리는 것도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큐브 융노화 하신 분들이 자극병이 훨씬 적죠. 예, 큐브. 저기 파고 싶은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이제 제피콤팡이는 보트리티스라고 시네리아라고 부인인데 이거는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는 기주가 모든 식물이다. 기주가 따로 없어요. 모든 식물에 다. 이해냐? 모든 식물에 다 걸린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곧 부생성이 얘는 부생성이 강하다 얘기하는 부생성이다. 그냥 부생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어디요? 저기 시드름병은 부생성이 강한 균이고요. 얘는 그냥 부생균이에요. 부생균은 뭐냐? 죽은 조직만 먹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식물체의 죽은 조직이 다 붙어 있어요. 붙을 수가 있어요. 물만 맞으면, 물만 있고 환경만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균이고요. 그다음에 그 증상들은 그래도 많이 받고 유령점 아까 그 초체벌 피해가 아니라는 거 보여요. 이거 보면은 얘는 지금 왜 원인이에요? 벼슬을 따르고 잎을 저격을 했는데 저격 부위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간 조건들이죠. 우리가 장기 재배한 사람들은 여기는 장기 재배 안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 재배한 사람들은 줄기가 묶여서 이만큼 묶어 있으니 이 안에 별잎이 다 생긴 습이 뭉쳐 있겠죠. 거기에 죽은 조직이 있으면 잿빛이 다 붙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천장에 떨어진 물에 의해서 조직이 죽었거나 얘는 역병을 죽여요. 역병이 붙고 나서 역병이 조직이 말라버리니까 역병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역병도 사라지고 잿빛이 붙지 않아요. 얘는 뭘까요? 예, 천장에 떨어진 물에 의해서 조직이 죽었을 때 냉해바다 이때로 죽었겠죠. 죽은 조직이겠어요. 얘는 왜 생겼을까요? 요 끄트머리에 착화가 되고 나서 꽃이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가 꽃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타고 들어가요. 얘는 왜 왔을까요? 엉덩이 쪽에 꽃이 피고 꽃받침 쪽에. 여기에 꽃이 딱 깨버리면은 여기 꽃이 죽었죠. 거기 물 만나면은 조직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유령점 증상. 그러니까 요 보게 되면 5가지 증상이 다 뭐예요? 죽은 조직이라는 거죠. 죽은 조직. 얘는 병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발화만 했지. 요 발화가 된 거예요. 안에 조직이 들어가고. 아직 조직을 죽이진 않아요.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 공통점 다 모두가 냉해를 받았던 적심, 상처, 열매를 따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아니면은 물방울에 맺혀서 죽었든 아니면은 역병균이 침투해서 조직을 죽였든 죽은 조직이 과일에 달라붙었던 간에 항상 죽은 조직을 시작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기는 잘 안 하시는데 옛날에 단동호 씨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꽃을 그러니까 일부러 빼주지 않는데 지나가면서 시간 되면 꽃을 다 빼줬어요. 이렇게.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내가 이제 악조건을 만들었죠. 왜냐면은 요 놈들을 딱 가둬놓고 꽃을 붙인 놈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하나는 꽃을 다 뗀 놈을 모아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필곰팡 밑변을 이게 뭐야 스프레이에다가 꽂고 쭉 뿌려놓고 랩을 딱 씌워놨어요. 그리고 서늘한 곳에다가 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꽃을 뺏는 애들은 안 걸렸는데 꽃을 안 뗀 애들은 한 20%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그것도 논문을 썼거든요. 알고 있었잖아. 꽃이 묻다. 그렇지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그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왜 깐직깐직 되냐, 깐족깐족 되냐, 좀 크게 하지. 근데 아니 증명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야 가설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 20%. 그러면 노동력에 대해서 추가한 거죠. 노동력 때문에 효과 있느냐? 무조건 효과 있어요. 사람 사갖고 빼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그 노동 이제 병 발생하고 했을 때 효과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뭐 환경이 좋아서 잿빛이 막 올 정도는 아니라. 이거 앞으로 잿빛 올 일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12월까지 여기 방울이지 않은 거잖아. 네. 푼토마토는 올 수도 있는데 방울토마토 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잿빛 똥방이는
항상 말하자면 죽은 조직으로 이제 부댕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시드름병은 부댕성이 강하다 얘기하는데 제표쿠팡이 그냥 부댕병이에요. 여기 부댕병의 특징은 죽은 조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댕종은 뭐냐? 죽은 조직에서 포자가 생기고 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포자가 이게 이제 포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효소를 내겠죠. 독소를 내겠죠. 독소를 낸 것이 바로 조직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조직을 갉아놓으면은 그 조직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잿빛이 또 붙어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잿빛이 또 효소를 내서 인근 조직을 녹여버리고 인근 조직을 녹였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잿빛이 또 붙어요. 그래서 이 제피곰팡이병은 부생성이 강하다 아니라 그냥 부생균으로 지금 엄청 많죠. 모든 식물체에 다 감염됩니다. 부생성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아까 푸다리움 어때요? 부생성이 강한 균이 부생균이죠. 부생성이 강하니까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밥과 가직과 그다음에 바나나 뭐 모든 식물체에 다 감염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기공으로 침투하는 것들은 어때요? 기공과 어떤 반응이 해야 돼요? 서로 내가 원래 식물체는 곰팡이나 세균이 기공을 안 했는데 어떤 곰팡이들 오면 어때요? 얘가 시도를 해서 지금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침투할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물들, 이 곰팡이들이 이 오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진화해서 기공을 열 수 있게 뭔가를 신호를 준 거라는 거죠. 그 진화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식물체를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어요. 서로 전쟁 중인데 서로 내가 나를 보호하는 어떤 기작을 만들면은 곰팡이는 다시 또 기작을 만들고 식물은 서로 기작을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기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제피곰팡이병은 줄기모음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서 붓을 다 발라줘요. 그럼 어떤 분들은 붓을 발라주는 게 어떤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언제가 발라주고 있어. 근데 상업용 농장들은 다 발라주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 살려놓으면은 돈이 내가 2월 달에 이걸 안 발라주면은 6월까지 7월까지 소화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 나무에 내가 2만 원씩 손해보는데 약 발라주면은 따먹을 수 있는데 뭘 다 따먹진 않지만 10개 중에 8개 갖고 살리면은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포제 같은 경우는 그 톱신 같은 거 하지 말고요. 효과가 없더라고 오히려. 그냥 시중 팔고 있는 벨쿠투나 이런 사다가 그 물에 개가 발에 쳐놨더라고요. 값도 좀 싸. 그 물에 개도 붓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해봤더니 곰팡이 잘라내고 해야 되냐 그냥 해야 되냐 했는데 보니까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냥 발라줘도 돼요. 이것도 테스트를 이거 논문까지 안 써고 그냥 테스트 해봤는데 큰 효과는 긁어낸다고 큰 효과는 없고요. 그냥 위에 덮어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하나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방수되는 약을 한번 개발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안전성 문제가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크릴아마이드 계통을 섞었더니 아크릴아마이드가 또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페인트에 많이 들어가길래 아밀라 우리 저기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슨 뭐라고 하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나요? 그거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또. 제피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재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와 있고 모든 곰팡이 약이 다 들어요. 싱가루병은 이제 건습이 반복될 때 오는데 이 싱가루병의 특징은 낮에 건조하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오해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오이의 싱가루병과 토마토 싱가루병은 다르다. 전혀 다른 놈이에요. 근종도 아니야. 아주 저기 한 100촌쯤 될 거야. 아주 떨어져 있는 애들이라 이거는 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오이 옆에 있으면 싱가루병 많이 걸린다.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는 없고요. 오이 싱가루병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토마토에 싱가루병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오이 옆에 심으면 싱가루병이 아니거든요. 서로 전혀 다른 종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순활물 기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죽은 조직에 못 살고 살아있는 생물에만 살아있다. 그리고 밑에는 온도 편차가 심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난방 파이프 옆에서 많이 발생하죠. 거기가 편차가 심하고 건조가 잘 되는 곳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망의 이제 그 약병인데 여기서 잠깐 썼다가 40분인가 50분에 잠깐 잠깐.